2026년 5월 14일 두산전 승리를 거두면서 류현진 선수가 한미 통산 20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의 20년 역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왜 류현진이 대단한 선수고 이 선수가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지 길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런 업적들을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하루를 다 썼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롱폼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점, 빠르게 보실 분들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운전하시거나 설거지하시거나 청소하시거나 이럴 때 옆에 틀어놓고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 아래에 이제 통산 몇 승, 시즌마다 이제 누적이 되면서 200승까지 채워질 예정입니다. 요거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요. 2006년입니다. 괴물 같은 신인 투수가 하나이글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2차 2라운드로 지명을 받게 됐고요. 원래 이제 2006년도에는 1차 지명, 지역별로 1차 지명을 하고 2차에서 이제 전체 드래프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이글스는 1차 지명에서 유원상 선수를 지목을 하게 됐고, 류현진 선수는 동산고등학교 인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SK의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SK는 그 당시 주전 포수였던 박경환 포수의 뒤를 이을 이재원 포수를 선택하면서 류현진 선수는 이제 2차로 넘어가게 됐고, 그 당시 1차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롯데에서 류현진을 데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이제 롯데는 이제 나승현 선수를 픽을 하게 되면서 하나이글스로 류현진 선수가 오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빅3라고 불렸던 한기주, 나승현, 유현상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고, 류현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 팔꿈치 토미존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하나이글스 코치진은 이 류현진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시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선발진이 문동환, 송진우, 정민철 등 쟁쟁한 선발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 자원에 대한 빈 공백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미래를 보고 김인식 감독과 특히 고 최동원 코치의 강력한 어필로 인해서 류현진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뷔전을 가지게 됐고, 7과 3분의 1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10개를 잡아내면서 엄청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10개의 탈삼진은 역대 데뷔전 최다 탈삼진 기록으로 선동열, 박동희 이후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엄청난 등장과 함께 이 선수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주목을 많이 받게 되고, 4번의 등판을 하면서 4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4이닝 7실점으로 한번 무너진 경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구대성 선수에게 서클 체인지업을 배우고 일주일 만에 연습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실전에서 써먹으면서 다시 연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06년 같은 해 여름에 개봉한 영화 괴물이 천만 관객 흥행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었는데, 류현진의 어떤 그런 괴물 같은 피칭이 마침 그 화제성과 맞물리면서 류현진에게는 괴물이라는 별명이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최종 성적 18승, 201이닝을 소화했고 204탈삼진, 방어율 2.23으로 투수 트리플 트라운 달성, 그리고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작년에 유입하신 팬들을 위해서 쉽게 비유하자면 안현민 선수가 폰세급의 활약을 펼쳤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7년, 이딴 당시 연봉의 2천만 원이었는데 5배가 뛰면서 2년차 만에 억대 연봉을 받게 됩니다. 개막전 때 5.2이닝 4실점을 하면서 지난 2006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의 좀 부진이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아시안게임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신인 때 너무 혹사를 당했다, 이제 2년차 징크스의 시작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음 경기였던 두산전에서 8이닝 1실점을 선보이면서 의심을 완전히 잠재웁니다. 2007년에도 이제 소포머 징크스는커녕 3경기 연속 완투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17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같은 해 두산의 리오스라는 괴물이 하나 활약하면서 삼진왕 타이틀만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엄청난 활약 선보였습니다. 32경기 나와서 2006년보다 더 많은 이닝인 211이닝을 소화하며 17승 7패, ERA 2.94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시즌 성적은 26경기에 나와서 165.2이닝 14승 7패, ERA 3.31입니다. 2006년 7년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적고 타이틀을 가져간 것도 없었지만 2008년은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한국 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일이 있었죠. 금메달 신화, 캐나다전 완봉승, 그리고 결승전이었던 쿠바전에서 8과 3분의 1이닝 2실점 7탈3진으로 호투하며 한국의 금메달 신화의 주역으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22.2이닝을 던지면서 방어율 0.82로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 이글스에 있던 레전드 선발진들의 노쇠화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김영민이라든지 유원상 선수 등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류페페페페 이런 패턴이 본격화되던 시기였고, 하필이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신화로 이제 KBO가 흥행을 한번 하게 되면서 유입된 야구 팬들로 인해서 그 당시 최약체였던 한화가 약팀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갖게 된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2009년입니다. 2009년은 28경기 나와서 189.2이닝 13승 12패, 방어율 3.57의 성적을 거둡니다. 정말 선발진이 초토화되고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도 타선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패전을 좀 많이 쌓게 됩니다. 위의 기록들 보시면 이제 2006년, 7년, 8년보다 패배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2패로 최다패 공동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최다패 1위는 누구예요? 라고 하시면 같은 한화의 김영민 선수가 14패로 최다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김영민 오랜만에 듣죠. 인민투수. 하지만 탈삼진을 이때 188개를 잡아냈는데, 이로써 탈삼진왕 타이틀은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2010년 시즌입니다. 25경기 나와서 192.2이닝 16승 4패, ERA 1.82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2010년이 거의 류현진 선수의 KBO 리그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게 위에 그런 성적들을 보시면 해가 지날수록 ERA뿐만 아니라 뭐 승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너무 굴려진 거 아니냐, 너무 신인을 너무 굴렸다. 그리고 2007년 아시안게임, 2008년 올림픽, 2009년 WBC 등으로 거의 매년 쉬는 시간 없이 대표팀, 매년 오프 시즌에도 쉬는 시간 없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고, 그러면서 겨울 오프 시즌에 쉬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류현진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도 사실이고, 오프 시즌에 휴식기 없이 또 대표팀에서의 경기를 뛰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할 게 딱히 없는 와중에도 이런 성적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10년은 처음으로 제대로 오프 시즌에 잘 쉬고, 이런 국제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쉬고 뛰는 시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즌 첫 등판부터 7이닝 3실점으로 첫 승을 따냅니다. 원래 류현진 선수는 이전까지는 첫 경기나 시범 경기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는 확실히 오래 쉬고 오다 보니까 공에 힘이 살아나게 되면서 범상치 않은 첫 경기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폰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프로야구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 17K, 그 전설의 17K 경기가 바로 요 2010년에 나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LG전에서 9이닝 동안 17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전까지는 17개는 이제 선동열 선수가 연장까지 갔을 때 17K까지 잡았던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류현진은 정규 이닝 9이닝 만에 17K를 완성하면서 한국 야구 레전드의 탄생에 거의 이제 정점을 찍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류현진은 7이닝 2실점 던지면 부진했다고 팬들이 말할 정도로 그냥 완투, 완봉, 1실점이 기본인 그런 선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런 선수가 어딨어, 대한민국에 지금, 그죠? 8월 26일 넥센전에서 7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8월 말이 되어서야 시즌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 행진이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어이가 없죠?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말이 없습니다. 2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의 실패를. 그러니까 애초에 시즌 전 경기 퀄리티 스타트라는 이 기록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 기록에 실패한다는 말 자체가 좀 웃기긴 합니다. 그만큼 그냥 6이닝 3실점은 류현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수준이었다. 이로써 29경기 연속, 그러니까 2009년 시즌의 마지막 6경기 그리고 2010년 시즌의 23경기 해서 29경기 퀄리티 스타트, 연속 퀄리티 스타트는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9년 9월 23일 경기 2009년에도 사실 3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2009년 9월에 있었던 그 경기에서도 8과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그걸로만 쳤을 때는 퀄리티 스타트가 30경기 연속이 맞는데 그날이 이제 송진우 선수의 은퇴식이었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송진우였고 그날 선발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선발 기록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서 공식 기록은 29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류현진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피로 누적으로 9월 달에는 등판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김광현에게 다승왕을 내주고 이대호 선수에게 MVP를 내줬습니다만 탈삼진왕 타이틀이랑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류현진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게 되었고 2010년은 타고에 좀 가까웠고 2025년은 투고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폰세의 2025년 시즌보다도 더 높게 평가받는 게 2010년도의 류현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폰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정말 21세기에 1점대의 평균 자책점, 통산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는 류현진이 유일했을 정도로 이때 MVP를 차지했던 이대호 선수가 타격 7관왕을 차지했거든요. 도루왕을 빼고 전부 다 석권을 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런 이대호보다 더 높은 WAR을 기록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가치, 선수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 번 더 체감하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0년 최고의 팀은 1위 SK가 아니라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 하나였다. 뭐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류현진의 나이는 만 23세였습니다. 지금의 문동주 선수 정도의 나이가 될 때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준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준비로 또 겨울에 모신 우리의 류현진, 담 증세 그리고 어깨 통증 이런 것들로 해서 재활군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등 휴식이 좀 많은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소화한 이닝수도 많이 적었습니다. 경기 보시면은 24경기 나와서 126이닝 동안 11승 7패, ERA 3.36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전 시즌, 전전 시즌에 거의 이제 180이닝, 190이닝 이렇게 던졌었는데 이번 2011 시즌에는 126이닝만 소화하면서 조금씩 아끼는 소화한 이닝 수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이었고 실제로 그 올스타 브레이크쯤에는 이제 중간 게투로 나와서 1이닝씩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년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었지만 전년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평범한 자완이 되어버렸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2010년도 때 시즌 내내 피홈런이 11개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미 6월에 그 피홈런 수를 다 채워버렸을 정도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임팩트가 세지 못했다. 근데 웃긴 건 망했는데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류현진 치고 엄청 망한 시즌이었는데도 11승 7패 ERA 3.36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잘하는 게 기본값이었던 투수였고 오히려 이제 류페페페페 그런 패턴에서 조금은 벗어나면서 이제는 좀 이제 김영민 선수도 안정궤도에 올라오고 뭐 양훈, 안승민, 장민재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서 잘 해주고 있는데 하필 또 이럴 때 류현진이 작년만한 포스를 못 보여주기 하필 또 이럴 때 류현진이 작년만큼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때 거의 처음으로 류현진 선수가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그때는 뭐 스레드,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 스포츠 댓글이랑 뭐 하나이글스 갤러리 이런 데서 반응들을 봤었는데 확실히 2011년도에는 좀 보는 맛이 류현진 선수랑 별개로 경기를 보는 그런 재미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류현진 선수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이제
팬들의 원성이 좀 있던 그런 시기였다.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롯데전이었을 거예요. 롯데전에서 류현진이 이제 중간 게투로 올라와가지고 안타 맞고 이제 말루를 만들고 이제 바티스타가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올라왔는데 말루 홈런을 맞았던 경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갑자기 2011년 하니까 또 그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렇지만 기어코 또 10승 달성에는 성공을 합니다. 11승을 채우면서 고졸 선수가 이제 데뷔 후에 6년 연속으로 10승 기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구단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조금 부진한 시즌이라고 했지만 이런 전구단 상대 승리와 10승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투수였다. 이때 아마 팀이 6위라는 성적을 좀 찍으면서 비밀번호 찍던 888 찍던 시절에서 그나마 좀 재미가 있던 그런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입니다. 2012년에는 27경기 나와서 182.2이닝 9승 9패 ERA 2.66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메이저로 넘어가기 직전 하나이글스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2010년을 잇는 거의 역대급 활약을 펼쳤어요. 이때도 이제 세부 스탯으로만 보면은 모든 스탯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대급 활약을 펼쳤지만 타자들의 실책과 그리고 수비 기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10승 달성에는 실패를 합니다. 이때 딱 10승 기록 달성하면 고졸 데뷔 이후 7년 연속 10승에다가 2승만 더 승타내면 통산 100승 딱 채우고 메이저 딱 갈 수 있는 딱 그런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정말 1점이라도 내주면 승리를 할 수 없었던 MLB 진출전 마지막 시즌 그리고 그 유명했던 레전드 경기 있죠. 10월 4일 마지막 경기 넥센과의 마지막 등판 그런 경기에서 10이닝 동안 1실점하는 그리고 탈삼진 12개를 잡아낸 정말 엄청난 호투를 기록하는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 마지막 경기 모든 야구 팬들의 이목이 딱 집중된 그 한 경기에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새드 엔딩이었지만 역대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던 진짜 그 이날의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류현진의 정수를 보여줬다. 모든 걸 불태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레전드 경기였는데 그때가 그렇죠. 9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1대1 동점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1대1 실점도 강정호 선수가 친 홈런이 이제 1실점이 된 상황이었고 10승까지 단 1승이 남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기 때문에 9회까지 112개의 투구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회에 다시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112구를 던지고 연장 10회에 다시 올라옵니다. 류현진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진짜 요만한 DMB 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봤던 그 DMB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또 올라와? 미쳤다. 이러면서 10회에 다시 마운드에 올라와서 징글징글한 강정호 선수가 선두타자 2루타를 치고 무사 2루에서 이제 번트, 야수 선택에 또 실패를 해. 그러니까 이때도 수비가 참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사 1-3루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무사 1-3루 위기에서 단 1점도 허용하지 않고 무실점으로 틀어 막으면서 또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다만 물론 이때는 이제 ABS가 없었다 보니까 볼 판정에 조금은 이득을 본 건 사실이에요. 지금 다시 보면 그거는 스트라이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는데 또 이제 그런 이득을 좀 본 건 사실이지만 139를 가까이 던졌는데 그 와중에 152km의 직구를 꽂아 넣는다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다. 아마 메이저 스카우터들도 보면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싶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좀 있죠. 9월 6일이 제 생일인데 이때 롯데전에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 막 보고 있을 때 그때 132개인가 공을 던지면서 8이닝 무실점 기록하고 승리 딱 했던 그때도 좀 기억이 나고 2012년도 때는 좀 또렷하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때부터는 기억이 지금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꼭 경쟁력이 있을 때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마치고 메이저리그 포스팅비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기사를 보면서 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 때.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언젠가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류현진이 하나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러면서 KBO 최초로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까지는 KBO 리그에
오지 않고 바로 메이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가거나 그런 경우만 있었지, KBO에서 7년을 뛰고 메이저로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이야 뭐 메이저리그 도전한다 이런 보편화됐었지만 그때는 정말 최초의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도 되게 신기해했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역사를 만든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4일간 포스팅비를 진행했고요. 포스팅 이적료는 2,573만 7,737달러 33센트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금액을 받게 됐고 현재까지 이 금액을 넘어선 한국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스팅 비용을 한화에게 선사하면서 이걸로 서산에 2군 구장 지으면서 우리 그 유망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 구단의 2군 구장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팀보다 위대한 선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이런 걸 보고 좀 나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LA 다저스랑 6년 3,600만 달러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고 6년 계약 만료 이후에 퀄리파잉 오퍼 수락으로 한 시즌을 더 뛰게 되면서 LA에서 7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3년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 오프 시즌마다 여러 유망주 순위에서 이제 팀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다만 이때 KBO에서 직행한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상들이 얼마나 들어맞을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은 다들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그냥 궁예진만 많이 하던 언론에서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WBC는 불참을 했고요. 데뷔 초부터 아시안게임 2회, 올림픽 1회, WBC 1회로 4번의 국가대표를 출전했어요. 7년 동안. 그러면서 많은 투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적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표팀 출전을 안 한 류현진에게 비난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데뷔전은 지금의 이정우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데뷔전이었습니다. 상대 선발은 메디슨 범가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이 네임 밸류들이 어떻게 이게 참 류현진이 거기에 이렇게 같은 레벨에 속했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합니다. 운명의 데뷔전 저도 이제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그때가 저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류현진 선수의 등판을 보고 싶어서 몰래 학교였는데 좀 챙겨봤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보통 메이저리그 경기는 아침에 하다 보니까 아침 수업 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경기를 챙겨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 결과는 6.1이닝 동안 3실점 1자책 기록했습니다. 투구수는 77개로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요. 피안타를 그때 10개를 맞으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살타를 3개를 유도하면서 안타 맞고 내보내도 병살타로 막아내고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버텨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볼넷과 장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평가는 피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등판했던 게 이제 피츠버그였는데 6.1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이때 두 번째 등판 만에 첫 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서 30경기 첫 시즌에 30경기에 나와서 192이닝을 소화했고 14승 8패 ERA 딱 3.0 찍으면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의 류현진을 지켜볼 또 재밌었던 포인트가 바로 타자 류현진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거였죠. 3안타 경기도 기록했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볼거리가 좀 많았었습니다. 데뷔 첫 완봉승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19타자 연속 범타 처리라는 기록도 세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됐고 하나 이글스와는 다르게 또 LA 다저스는 가을 야구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못다 했던 가을 야구의 꿈을 좀 많이 이뤘고 한국인 메이저리거로서는 첫 포스트 시즌 선발을 맡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이제 어이없는 실책 포함해가지고 최악의 경기가 됐었습니다만 긴장이 많이 됐었겠죠. 전통적으로 류현진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에서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5년도 그렇고 가을 야구 좀 약했던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기록을 놓고 봤을 때는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었다. 그래서 KBO에서는 이제 탈삼진이랑 뜬공 유도 이런 걸로 타자들을 잡아냈지만 메이저에서는 워낙 이제 컨택이 좋은 그런 타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패턴을 좀 빠르게 바꾸면서 땅볼 유도형 투수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땅볼 유도형 투수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빨리 하고 변화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신인왕 4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는 뭐 진라면 CF도 찍고 런닝맨도 나오고 거의 뭐 화제의 중심이 됐던 그런 첫 해였습니다. 자, 2014년입니다. 2014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소화한 이닝 수가 좀 줄었는데요. 26경기 나와서 152이닝, 전년보다 40이닝을 더 적게 소화를 했고 똑같이 14승 7패 ERA 3.38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이 좀 있었어요. 부상이 좀 있었고 대량 실점을 하면서 조기 강판한 것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 기록이었지만 세부적인 기록들을 좀 보면은 메이저리그 아시아 투 중에서는 이제 FWAR이 가장 높았고 커쇼, 그레인키에 이은 3선발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부상 관리랑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약팀이었던 애리조나 그리고 콜로라도 전에만 좀 자주 등판을 한다 이러면서 평균 자책점 관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작년에 폰세도 강팀 안 만나고 약팀만 상대해서 이렇게 좋았던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일단 잘 던져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스탯을 뜯어봤다는 거는 어쨌든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고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팀들도 메이저리그 팀들이고 메이저에서 약팀 따위는 없다. 잘한 거 충분히 맞고요. 그렇지만 2025년 이때 시범 경기 중에 어깨 문제로 로스터에서 제외가 되면서 복귀 일자가 계속 미뤄진 시즌이었고 5월에 왼쪽 어깨 관절 와순 부상으로 밝혀지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3년차 만에 부상을 당하게 됐고 지금의 문동주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부위 관절 와순 부상이었고요. 지금의 언론처럼 그때 막 뭐 데드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선수 생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온갖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문동주 선수의 재활 확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언론이 있죠. 당시에는 더 그랬었어요. 당시에는 재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수술이었고 팔꿈치 인대 이런 것보다도 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근육과 인대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구속 저하의 문제를 겪기도 하는 선수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때 이제 다르비슈 그리고 다나카 마사히로 같은 아시아 선수들이 이제 토미존이나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과연 아시아 에이스 투수들의 어떤 내구성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막 메이저리그에서 돌기도 했었어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제가 그때 막 제가 고3이었거든요. 예, 영어 공부해보겠다고 막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한다는 좀 핑계로 이런 걸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랬었고 결국 이제 어깨 수술 이후로 좀 재활을 하게 됐고 2015 시즌에는 등판 기록이 없습니다. 2016년에는 어깨 수술 이후로 한 경기 등판을 했고요. 4월에도 사타구니 쪽에 근육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복귀 시점이 조금씩 좀 미뤄지는 상황이었고 7월에 되어서 샌디에이고전에 등판을 하면서 드디어 메이저리그 정식 복귀를 알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4.2이닝 동안 피홈런 1개 포함해서 8피안타 6자책점, 2볼넷, 탈삼진 4개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투구수 50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평균 구속이 조금씩 하락하는 문제도 있었고 오랜만에 등판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평균 구속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이면 제가 이제 16학번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된 신입생이었고 자유로운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첫 등판 되게 기대하면서 막 기다리고 봤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적 자유가 생겼는데 이제 고3 아닌데 형이 없어. 그래서 막 성인 되고 이제야 좀 아침에 수업 안 듣고 경기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 자꾸 이렇게 안 되니까 너무 슬펐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에는 팔꿈치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로 인해서 어깨에 힘을 못 주다 보니까 팔꿈치 쪽에 이제 힘을 더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의 부담이 더 심해져서 팔꿈치도 수술을 받게 되고 근데 이거는 규모가 큰 수술은 솔직히 아니었는데 언론이 물어뜯기엔 딱 좋은 키워드죠. 작년에 어깨 수술하고 올해 팔꿈치 수술했으니 진짜 끝났다. 선수 생활 끝났다. 빨리 뭐 KBO나 복귀해라. 은퇴해라. 막 이런 또 이런 말들이 많았었고요.
류현진은 이제 평균 구속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어깨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슬라이더를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체인지업의 부하를 시켜야 되는 정말 꼭 필요한 숙제가 많이 생겼었고, 어쨌든 빠르게 복귀전을 치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지만 구속이 너무나 좀 터무니없긴 했고, 많은 재활 끝에 복귀했지만 또 얼마 안 가 다른 부위에 부상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다시 재활에 들어가고, 재활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많은 케이스가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 팬들도 좀 불안함이 커지긴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때 류현진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의 포문을 열고 메이저로 또 진출을 하면서 뭐 강정호, 오승환, 뭐 이대호, 김현수, 박병호 이런 선수들이 한국인 메이저리그로 많이 등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저스가 이제 한국인 홍보 효과를 위해서 류현진을 데리고 있을 이유도 더 이상 크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비관적인 말들만 많았었던 그런 시기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7년이 오게 됩니다. 제가 군입대를 했던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우리의 류현진 선수가 우려와 다르게 3월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빠르게 등판했죠. 3월 시범 경기에 선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복귀였고요. 2이닝 동안 1피안타 2탈3진 무실점 투구를 선보입니다. 구속은 146km까지 지키면서 이게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개막을 앞두고 25인 개막 로스터에 들면서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2년 만에 공백을 마치고 돌아왔고 전성기 때만큼 구속이 올라오지 않았던 점과 그로 인해 많은 장타를 허용했고 구위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바깥쪽 공에만 의존하면서 볼넷이 좀 많아진 점은 개선이 필요했지만 계속해서 109 가까이 던져주면서 스태미나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5월 달에는 9원 투수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6회에 올라와서 4이닝 무실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첫 번째 세이브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 구단에서는 류현진을 롱리리프로 좀 전향시키려는 의도가 제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불펜 피칭을 기점으로 좀 살아나면서 5월 세인트루이스전에 또 선발 등판하면서 6이닝 1실점 3피안타 4탈3진 투구수 77개로 근래 최고의 피칭을 보이면서 나를 정말 롱 릴리프로 써야겠어, 나 선발 뛸 수 있어 딱 보여주면서 최고의 반등을 보여줍니다. 이때 세인트루이스전에 등판했을 때 잘 던졌지만 다저스의 어떤 타선이 득점을 해주지 못했고 결국 이제 2대1로 다저스가 지고 있는 상황에 9회 초 때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오승환이 올라와서 세이브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 투수 2명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기였고 이때 경기는 저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2017 시즌 25경기 등판해서요 5승 9패 방어율 3.77 재활 시즌 치고는 준수한 활약은 맞았고요. 시즌 초반보다 후반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시즌 중에 서서히 9위를 되찾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2018년 재활하고 복귀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다저스와의 6년 계약 마지막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좀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마음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18시즌 류현진은 전반기 6경기에 나와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12의 좋은 성적을 냈고 성공적인 복귀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이제 5월 달에 경기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조기 강판 당하고 또 잠시 마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월 달이 되어서야 복귀를 하게 됐고 복귀전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 기록하면서 이후 후반기 때 4승을 추가를 했고 심지어 마지막 3경기에서 류현진은 선발 3연승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6년 계약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폼이 좋은 류현진을 이제 가을 야구 디비전 시리즈라고 하는 첫 번째 시리즈에서 1선발로 류현진을 낼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고 그 1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 4피안타, 8삼진 8개 완벽한 호투를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후 월드시리즈까지 3번의 등판에서는 4.1이닝 2실점, 3이닝 5실점, 4.2이닝 4실점 이러면서 엄청 좋은 결과들은 아니었지만 류현진 본인으로서는 나름 젖잘싸의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류현진은 부상으로 인해서 17년도에 비해서 출전 경기가 적었고 그래서 이닝 소화도 적었기 때문에 단순 스탯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넷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점이 적어진 점 그런 것들은 좀 고무적이었다. 또 6년 계약이 끝났는데
다저스가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게 됩니다. 퀄리파잉 오퍼는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는 그런 제도인데 원 소속 구단이 FA 자격을 얻은 선수에게 상위 연봉의 어떤 평균값으로 1년 더 계약을 하자는 제시를 하는 거고, 제시를 했는데 그 선수가 거절을 한다. 그러면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FA로서 본인의 가치를 더 인정받고 싶은 선수는 거절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선수들, 몸값을 더 올려야 되는 선수들은 이를 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류현진은 당일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1년 더 보여줘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고, 2019 시즌 한 번 더 다저스에서 뛰고 FA로 넘어가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2019년입니다. 자신을 메이저리그에 증명하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는 시즌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최종 성적 29경기 182.2이닝 소화했고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 WHIP 1.01, 탈삼진 163개를 기록합니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하이 시즌을 퀄리파잉 오퍼 1년 그 시즌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 역사상 거의 최고의 단일 시즌 중 하나고, 아시아 투수 역사상 최초로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메이저리그에 수상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괴물 투구였고, 이 2019년도에는 8월쯤부터 약간의 부진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부진 이전까지만 보자면 22게임 동안은 12승 2패, ERA 1.45에 정말 더 미친 성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때는 어느 수준이었냐, 류현진이 싸이영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주요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투수한테만 주는 싸이영상을 류현진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제일 큰 주제였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시즌이었고, 물론 마지막에 조금의 부진들이 좀 겹치면서 싸이영상은 물 건너 가긴 했지만 싸이영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최고의 시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컷쇼가 좀 부진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팀의 1선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시즌이었고, 그래서 그 활약이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이 19년이 제가 딱 전역을 한 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진이 형의 활약이 더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즌에 이제 류현진의 신무기였던 커터, 지금도 잘 쏠쏠하게 쓰고 있죠. 그 커트라는 구족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직구 체인지업 커브에 커터와 투심을 추가하면서 타자들을 농락하는 완전히 다른 투수로 변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끔 꺼내는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도 백미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타자들을 공부하면서 컨트롤을 더욱더 정교하게 가다듬었고, 그 결과 스트라이크 존의 이제 상하좌우를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류현진은 올해 누구도 예상 못한 변신을 이뤄내고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대단하죠? 구종 하나 장착하는 게 투수들한테는 일생일대의 미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인 때 구대성 선수한테 가가지고 체인지업 배워오고, 메이저에서 커터 배워오고 써먹고, 지금은 스위퍼 비슷하게 또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노력까지 열심히 하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그런 선수다. 그리고 이 해는 이제 콜로라도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기록한 해이기도 합니다. 통산 첫 홈런이고, 정말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을 때 또 때마침 이런 또 홈런 기록까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이 홈런 기록은 다저스의 투수가 기록한 마지막 홈런이라고 합니다. 오타니 같은 경우는 지명타자로 홈런을 쳤기 때문에 이 기록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류현진에게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즌이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에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사까지 겹치게 됐고요. 그리고 류현진은 퀄리파잉 오퍼로 연장했던 1년 계약이 끝나고 FA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 두 번째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2020년입니다. 말일도 왔습니다. 토론토 이적 후 첫 해
과연 류현진은 부상 복귀 이후 성공적인 19시즌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했지만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규 시즌 개막이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진짜 웃기죠? 어떻게 이래? 난 내가 토론토 구단주였으면 뒷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토론토가 있는 캐나다에서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버리면서 류현진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홈구장도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7월이 되어서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또 봉쇄가 돼 있었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가 이제 블루제이스한테 캐나다에서 너네 경기하는 거 승인을 못 해주겠다 이러면서 토론토가 또 미국 내에 있는 마이너리그 구장을 또 임시 홈구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모로 좀 어수선했고, 방역 문제 같은 걸로 한동안 이제 쇼핑몰 주차장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고, 또 토론토 야수들이 수비 지표가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이제 혼자 타지 생활을 해야 했던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첫 등판이 7월 24일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4.2이닝 동안 1홈런 포함 4안타 3볼넷으로 3실점을 허용하고 시즌 첫 두 경기에서는 좀 스타트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 구단이랑 팬들의 많은 우려를 샀지만 그 후에 호투들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12경기 등판에서 67이닝 동안 5승 2패 ERA 2.69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수가 적은 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LA 다저스라는 강팀에서 뛰었던 터라서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뭐 팀빨이다. 류현진 성적은 팀빨이다. 구장빨이다. 그리고 리그빨이다. 이런 말들이 정말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었는데 완전 정반대 환경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안티들을 아닥시켜버리는, 실제 세부지표는 더 좋았고 이를 입증하듯이 2년 연속 싸이 영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즌에 아쉽게 못 받았던 상, 그 해의 최고의 좌완 투수에게 수여되는 워렌 스판 상을 수상하면서 이 역시 아시안 선수로는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수로서는 MLB의 공식 타이틀을 수상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2021년 전체 성적 31경기 나와서 169이닝 14승 10패, 평균 자책점 4.37, WHIP는 2.0을 기록하였습니다. 큰 부상 없이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치른 건 좋았지만 세부 성적은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4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긁히는 날에는 이제 무실점 피칭도 자주 선보였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두 자릿수 피안타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후반기 때는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체인지업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게 좀 컸죠. 예, 구속이 이제 70마일 후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점점 82마일까지 높아지면서 그냥 밋밋한 패스트볼이 되어버렸고 맞아가기 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 했지만 2022년에 6월 이제 경기에서 패스트볼 구속이 시즌 최저로 떨어지면서 조금 이상한 낌새가 보여지더니 결국 팔꿈치 통증이 재발을 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되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인대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일 정도로 재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미 다저스에 입단할 때부터 팔꿈치 쪽 통증은 계속 됐었고 진통 소염제와 파스를 거의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선수 본인도 매번 불안했지만 막 확 터지지 않고 뭔가 애매하게 통증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버티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었고 결국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2022년에 막 그 중간에 막 오타니와의 막 역사적인 맞대결도 있었고 중간중간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 보였었던 터라 이 팔꿈치 수술은 조금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서 시즌 아웃 됐고요. 류현진은 이미 고등학교 때 토미존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이 되었고 이미 어깨랑 팔꿈치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4차례 큰 수술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도 있었고 하니 선수 생활은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말했던 여론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사실 토미존 수술이 평균 유통기한이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받고 거의 18년 동안 버틴 셈인데 이것도 사실 기적이라고 해요. 류현진의 사례는 이제 관련 학계에서 연구 대상일 정도로 좀 비정상적으로 관리를 좀 잘한 케이스다. 다행히 이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재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재활이 길어지면 토론토와의 4년 계약도 그대로 그냥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2023년이 됐고요. 현지에서는 굉장히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재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재활 속도가 8개월 정도로 주변 전문가들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라고 말할 수준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투수죠. 실력도 되고 자기 관리도 능력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그냥 여러모로 대단한 투수다. 그러면서 13kg나 감량을 하면서 체중 감량에도 신경을 썼고 정말 목표했던 최소 재활 기간인 1년이 되는 7월에 마이너에서 재활 등판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씩 투구수를 늘려갔고 8월 달에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릅니다. 결과는 5이닝 4실점이었고요. 제구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공의 위력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안타를 맞으면서 매이닝 타자를 내보냈고 하지만 사사구는 단 하나만 허용하면서 제구 감각 하나만큼은 뛰어나다. 이걸 증명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2번의 토미졸 수술, 어깨 수술, 팔꿈치 수술 했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복귀해가지고 바로 피칭을 선보였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이후 경기에서는 4이닝 무실점 대단한 피칭을 선보였는데 이때도 갑자기 4회 말 마무리하다가 강습 타구에 오른쪽 무릎 맞아가지고 교체가 또 돼요. 엄청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중계로 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지읒됐다. 제가 욕을 진짜 안 하는 편인데 보고서 됐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 기억이 나요.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열심히 엄청난 기적을 선보이면서 재활 성공해가지고 이 나이에 다시 마지막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화가 나고 막 우라 터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근데 다행히 몸에 이상이 없고 다음 경기에서 5이닝 무자책점으로 이제 444일 만에 승리 투수를 또 따내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36세 4개월 20일로 한국인 빅리거 최고령 선발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까지 기록은 박찬호가 가지고 있었던 35세 10개월 13일 기록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 9월에만 5경기에서 0승 2패 25이닝 동안 ERA 4.32 WHIP 1.44를 기록했고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앞두고 공개된 로스터에 류현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발이 최대 3명만 필요했었기 때문에 류현진 말고도 선발감은 많았고 류현진의 불펜으로서 쓰기에는 다소 애매했었기 때문에 좀 예상했던 결과였고 그렇게 두 번째 토미전 복귀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정말 류현진의 반등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느린 공으로도 제구 하나로 메이저리그에서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이 제구력과 변화구 구사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클래스를 증명했던 그런 시즌이었다. 이로써 이제 토론토와의 계약은 종료가 되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 투수 자원은 좀 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활약을 보이는 베테랑 투수면 즉시 전력감을 찾는 다른 메이저 구단에서 류현진을 많이 찾을 것이라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이제 3년 규모 계약의 제안을 하기도 했고 많은 복수의 구단에서 류현진에게 계약을 제시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2024년 류현진이 가고자 했던 행성지는 다름 아닌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2024년입니다. 류현진이 마침내 한화 이글스로 복귀를 합니다. 경쟁력이 있을 때 꼭 하나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돌아오게 됐고요. 8년 170억이라는 역대 최고 대우를 받고 하나로 돌아옵니다. 4년이 아니라 8년 계약으로서 셀러리 캡까지 배려해줬다는 계약이라는 평이 거의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개막전 선발로 등판을 하고 본인의 첫 상대는 이제 LG. 원래 이제 KBO에서도 LG 킬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LG전에서만 22승 8패 방어율 2.36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의 LG와 지금의 LG는 전혀 다른 팀이 되어 있었고 그 등판에서 3.2이닝 동안 6피안타 5실점을 하면서 탈삼진을 단 한 개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에 내려옵니다. 이때 그 이루수 문현빈의 알까기 장면이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죠. 진짜 그때만 해도 이루수 문현빈이었는데 외야 전향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유명했던 4.1이닝 9실점 고척 참사를 포함해가지고 이날 심지어 저는 직관을 갔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진짜 충격 그 자체였고 이때 경기로 이제 개인 커리어 통산 한 경기 최다 자책점 기록도 세우게 됐고요. 이때만 해도 류현진을 제외하고 이제 페냐,
문동주, 산체스, 김민우 다 시즌 초반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류 페페페페 리버스 버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좀 되찾았고 사실 이때는 너무 급하게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좀 컨디션을 끌어올릴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을 치르면서 본인의 감각을 되찾아서 KBO 통산 100승 달성도 함께 기록을 했고 올스타전도 참여했고 전반기 때는 16경기 등판해서 무려 10번이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시즌 초반 8점째까지 치솟았던 방어율을 최종적으로 3.62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이후에는 국내 투수 한정으로는 평균 자책점 1위였어요. 그만큼 나이가 든 류현진이 KBO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결국 또 10승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승 8패를 기록했고 하나 투수 중 유일하게 또 로테이션을 지켜주면서 규정 이닝을 또 유일하게 채워줬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이제 소년 가장의 모습을 또 보여줬고 류현진이라는 이름값을 제외하고 37살 토종 투수라는 타이틀로 낸 성적을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작년이었죠. 폰세, 와이스라는 역대 최고 외국인 듀오의 활약 덕분에 3선발 역할로서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즌이었고 26경기 나와서 139.1이닝 소화했고 9승 7패 평균 자책점 3.23 탈삼진 122개 WHIP 1.2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6월에 잠깐 이 내전근 통증으로 인해서 3주를 쉬었지만 작년 대비해가지고 스탯은 전부 다 좋아졌어요. 비록 규정 이닝 충족에 4.2이닝이 부족했지만 시즌 평균 자책점 부분에서 130이닝 이상 소화한 토종 선발 투수 중에서는 임창규에 이은 2위, 좌완 투수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류현진의 문제죠.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이 떨어진다. 조금 그 이미지를 탈출하길 바랬는데 아쉽게 그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나이글스는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류현진의 마지막 염원이었던 우승은 아쉽게 물 건너가게 됐고 류현진은 이제 시즌 후에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하게 되면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 시즌 아직 시즌을 치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9경기에 나와서 5승 2패 평균 자책점 3.42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5승째를 기점으로 한미 통산 200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와, 제가 지금 정말 쉴 새 없이 말하면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류현진이 왜 대단한 투수인지 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4번의 수술 그리고 재활로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0승이 10승 투수가 선발 투수로서 10승 투수가 대단한 그런 기록이다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10승 투수를 20년 동안 했을 때 200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함도 중요하고 심지어 4번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이 200승이라는 기록은 실로 더 대단한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본인의 능력과 기질을 발휘한 류현진이었고 선수 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구종을 또 장착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했던 류현진. 앞으로 이 선수의 커리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많이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의 초중고 학창 시절과 대학 시절, 군복무 시절,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한 30살의 지금의 저 이 시절까지 모두 함께 하면서 정말 나의 영웅 류현진, 되게 오래된 하나팬 분들은 이제 뭐 송진우, 구대성, 정민철 이런 장종훈 많은 영웅들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류현진만한 영웅이 없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히어로고 200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류현진 선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등판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꼭 10승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또 리뷰에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독!